이제 국악이 요새 힙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주로 해외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좀 하고 있고, 나름 본격적으로 하게 된 1세대라고 생각해서 이 분야를 제가 그래도 제일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한 리뷰를 해드리는 정도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20세기의 국악을 보자면 이제 이때 보존하고 발전의 두 축이 형성이 됐어요. 그전에는 보존이나 발전 이런 게 없었죠. 19세기까지는. 왜냐하면 그냥 우리 음악이었으니까 그냥 즐기는, 장르는 이제 정악, 궁중에서 했던 음악과 또 일반 민가에서 그러니까 선비계층이 했던 음악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정악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일반 기층민중들이 했던 민속음악으로 이제 대표되는 장르가 보존과 발전이라는 이 두 축 하에서 20세기를 이제 관통을 하게 됩니다. 그 19세기에서 이제 딱 이어져 왔던 전통음악이 굉장히 자주적으로 근대화되려고 했던 시기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단절이 됩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아예 그걸 못하게 했고, 거기서 남아있던 거는 그 지금의 국립국악원의 전신이었던 이제 그 이황재 악보, 구황궁 악보, 그거에 아주 소규모의 악단만을 아주 음악적인 이유로 일본의 그 민속 학자가 요거는 살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는 유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절이 됐다가 해방 후에는 이제 이걸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계승이나 보존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초반 20세기 초후반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후반이 되면서는 이제 아예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이제 국가 정책의 일원으로 국악을 현대화하고 대중화하고 세계화해야 된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제 수립이 돼서 이 정책을 밀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1994년에는 국악의 해로 또 지정이 한번 됐었었고, 그래서 20세기 국악이 이렇게 갔다면, 21세기 들어서는 이제 전통음악이 그 무대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급격하게 만들어져서 이제 전통음악이라는 거는 굉장히 목적적이고 의식 음악으로 쓰여진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그 이제 의식 부분을 빼고 이게 공연 양식화 되면서 무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국악 관현악단이 양적으로 굉장히 확대가 되고, 그리고 전통음악과 창작음악, 또 앙상블 음악, 독주 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르화되고 개별화되어 왔고, 그리고 그전에는 연주가가 만들어가는 음악이었는데 이제 작곡가의 음악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거는 이제 국악관현악단이 생긴 것과 대학 국악과의 작곡 전공이 생긴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악 작곡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그거에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최근 한 10여 년, 15년, 10년 이 사이에 이제 두드러지는 게 다시 그 연주가의 음악들이 대두되면서 독주나 실내악, 크로스오버 음악들이 지금 이제 대두돼서 뭐 이날치 밴드들이 이렇게 이제 대박이 터지고 힙하게 된 그 배경에는 이게 연주가의 음악으로 오게 된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화, 세계화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이게 이제 2007년 요 부분이거든요. 이때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어떤 기관들, 민간들이 합쳐져서 신진을 키워야 된다. 지금 있는 국악방송, 방송국에서 시작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이런 경연대회예요. 이때가 막 뭐 슈퍼스타 K 막 그런 거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 그거 1년 전이에요. 그렇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2007년에 시작됐는데요. 1회 대상곡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알고 계시는 난감하네. 이 노래 아시죠? 예. 방송에 맞는 그 작품을 발굴하고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2007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여기 통해서 이제 많은 신진 팀들이 자기 음악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요거랑 같이 병행해서 그때 듣던 건데, 제가 그 소극장 운영하면서 했던 차차마별 콘서트인데, 저거는 하나의 작품을, 방송용 작품을 뽑았다면, 이거는 소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하는 해서 이 팀들을
본격적으로 멘토링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사실 이 10년 동안 한 150여 개 팀들이 어쨌든 이제 여기 출신, 별콘 출신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제 현재 국악계의 그 뭐 중견 내지는 한 30대에서 아주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기존의 국악계 전통 창작의 그 관주도 혹은 기존의 국악계 이외의 새로운 흐름을 만든 팀들의 그 대부분의 라인업들이 이 천차만별 콘서트, 그다음에 아까 그 21세기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신진 국악 연주가 발굴, 인큐베이팅, 멘토링 이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막 젊은 연주가들한테 하는 지원이 거의 뭐 복지 차원으로 이게 막 많아져서 지금 저는 이거를 막 부르짖고 있죠. 줄여라, 없애라. 이거 완전 독이다, 젊은 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 이날치나 지금의 그 새로운 뭐 조선 소리 팝스타라든지 뭐 풍류대장 이런 프로그램들에 나오는 젊은 팀들의 이 흐름이 그냥 이제 개별화해서 뚝 나온 게 아니라 국악계의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준비가 되고 밑에서 굉장히 그 역동적으로 예술 장르보다도 역동적으로 지금 사실을 하고 있었고 지금 그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바로 이 이제 해외 진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무대로 나가는 이 부분이 굉장한 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게 이제 상징적인 게 이런 워맥스라고 하는 월드뮤직 엑스포거든요. 여기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월드뮤직을 사고 파는 아핏이에요. 한국 음악 같이 민속 음악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음악 연주가들. Music shrinks the world. It brings everybody here. I think we have over 90 countries represented here. And I had many people from China to Nepal, Deutschland, Brazil, South America. 는 유럽에서 열리고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월드 뮤지션들이 여기에 지원을 하면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제 거기 쇼케이스에 선정이 되면 그래서 이제 연주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전 세계에서 온 이제 마케터들, 기획자들이 그 공연을 보고 이제 사는 거죠. 근데 한 이 시장에 한국 음악이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요. 12, 13년.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음악이 해외로 나간다는 건 그 이전에 뭐였냐면은 외교적인 이유. 국가 행사에 한국 뭐 부채춤, 사물놀이, 판소리 이런 거 있어요. 보여주고 돌아오고. 또는 그 각 나라의 제외 동포들을 위한 무슨 뭐 친선 뭐 그랬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내 음악을 팔고 현지에서 초청을 받고 계약을 해서 표를 팔고 아티스트로 공연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 음악이 진출을 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 흐름도 아까 보신 그런 신진 음악인들이 자기 음악을 만드는 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국악을 하는 아티스트로 온 거죠.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누구냐가 궁금해지는, 그리고 그 아티스트는 어떤 음악을 하냐가 궁금해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런 곳에 마켓에 이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게 같이 다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됐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월드뮤직 행사에 이런 팀들이 나가서 다 그 쇼케이스 해서 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관문이 됩니다. 그 국제 무대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인증받는 것 같은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저도 2번 정도 이제 거기에 나갔었고, 뭐
그다음에 그런 비슷한 것을 그래서 한국에도 만들었는데 그게 팜스라고 서울 아트마켓입니다. 서울에서 한국의 이런 분야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연극하고 무용하고 그다음에 전통음악. 이렇게 딱 세 개로 돼 있어서 매년 가을에 열리고 해외 그 델리게이터들을 다 불러서 그런 것들 다 보여주고 쇼케이스를 하고 DDP에서도 했었고 국립극장에서도 했었고 올해는 어디서 했나 기억이 안 나요. 좀 장소를 좀 막 많이 옮겼었어요. 대학로에서도 했었고 런던의 K뮤직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런던 한국문화원이 그 런칭을 해서 지금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대표적인 그 월드뮤직 K 뮤직 페스티벌 여기에 이제 한국 연주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송라인즈 뮤직 어워즈라는 거는 이 워맥스하고도 관련이 있고 영국의 송라인즈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월드뮤직 매거진이고요. 여기서 매년 뮤직 어워즈를 해서 전 세계의 월드뮤직 중에 이제 그 상을 줍니다. 대륙별로도 주고요. 전체 뭐 앨범으로도 주고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상을 탄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 기반으로 지금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악단강치, 이나치 밴드, 이자람 판소리 하는 이자람 박선주 가야금하고 헤이스트링이라고 가야금 삼중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앨범을 발매한다는 게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통로고요. 거의 뭐 확실한 인증 라이센스가 되는 겁니다. 어느 레이블에서 나온 음반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최근이에요. 이 발매가 한 5, 6년 됐어요. 해외에서 이렇게 전통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자기 음악으로 계약을 한 게. 그래서 해외 투어가 가능하게 하는 에이전시와 음반사와의 계약이 이제 가능해지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블랙스트링은 이제 독일의 액트뮤직이라고 유럽에서 가장 큰 재즈 레이블인데 거기고 잠비나이는 벨라 유니언 영국에서 박지아 씨는 피리하고 뭐 생황 양금 이런 거 솔리스트인데 글리터 비츠 레코드라는 데서 나왔고 이게 그 해외 음반사를 계약하고 뚫는다는 거는 그만큼 좀 어렵기도 하고 한 번 되면 굉장히 좋은 이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팀들이 지금 국내외로 이런 어떤 기반 하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성과들이 국악계에서 이전에 없던 것들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좋아지는 건 뭐냐면 무대가 많아지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국내를 제외한 해외 시장이 생기는 것들이고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NPR 뮤직이라고 공영방송의 NPR 타이니 데스크에 그래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팀인데 이 팀이 안타깝게 해체가 됐는데 그 이후에 만든 게 이나이츠 밴드예요. 민요하는 친구들하고 그래서 제가 왜 새로운가 간단하게 이제 보면 보편적으로 민속음악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민속음악의 특징이 개방성하고 소통성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바뀌고 변화하고 하는 것에 유연하다. 그리고 국악을 하는 친구들은 과거와 현재, 이게 시간성, 그리고 한국과 서양, 이 아이덴티티.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이 주변은 모두 서구화되어 있잖아요. 즐기고 있는 것도 다 서구화돼 있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 안에서 이제 한국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진 음악을 하고 있고, 네, 전통과 현대, 전통이라는 옛날 것에서 그 변하지 않고 가져와야 되는 어떤 것이 있고, 현대라는 거는 지금에 맞게 막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변하는 이 시대인데, 이거 간극 사이에서 진짜 치열하게 고민을 숙명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새로움에 대한 치열함이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훈련이 많이 되어 있고, 그만큼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잘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적 아이덴티티에 대한 나름의 자신감, 한마디로 좀 먹고 가는 게 있는 차별화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세계 공연 시장의 니즈가 잘 맞다.
한국의 이런 새로움에 다양성과 새로움을 끊임없이 그들은 찾고 있고 또 협업이 가능한 아티스트에 대한 요구가 진짜 많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연을 기획해야 되니까. 새로운 장르 자체를 좀 창조한다라는 거에 대한 그 요구들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지금 현재 신진 아티스트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워낙 또 세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그냥 어떤 편견 없이 뭐든지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새로운 것들은 진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좀 이제 요새 과해서 문제지. 뭐 그런 요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국악계가 여기까지입니다.